신어줄게.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오늘은 신어줄게. 뭐요? 시작하고 신호를 주는 거야. 방송 그래서 시작하는 거야. 자, 감독이 큐 이럴 때 시작하는 거야. 자, 큐. 안녕하세요, 장미 조선왕실록 역사 언니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조선 왕조를 배워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려시대 있죠. 고려시대가 멸망한 후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자 이성계와 함께 건국한 이방원과 정도전은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도전이 이방석을 세자로 세운다고 하자 화가 나서 이방원은 그를 죽이고 제1차의 왕자난과 제2차의 왕자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2대 임금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2년 만에 정종은 이방원의 세력이 커지고 나까지 해칠까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게 제3대 임금 태종이에요. 자, 태종은 말이에요. 태종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령은 양령, 효령, 충령이었는데 충령이 원래 이름은 이도였는데 그게 훗날 세종대왕이래요. 그런데 그 애는 책 보기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병이 날 정도였대요. 하지만 양령은 놀기만 좋아해서 궁궐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효령도 스님이 되고 결국 충령이 세자로 되어서 그러다가 왕이 돼서 오늘날의 세종대왕이 왔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세금 면제도 하고 한글,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치와 국고를 많이 고정시켰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문종이라는 아들이 다시 왕이가 됐는데요. 근데 그는 몹시 허약해서 2년 만에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단종은 아주 어려서 너무 어려서 단종의 삼촌 수영대군이 왕위를 빼앗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방종 복위 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수영대군은 훗날 세조가 됐대요. 세조는 집현전에 폐지하고 그랬지만 하지만 단종을 죽인 벌인지 피부병이나 다른 게 걸렸어요. 결국 그는 죽고 예종 다음에 연산군이 성종이 됐는데 성종에 대해 알려줄게요. 예종이 죽은 후 성종이 됐는데 성종은 예종의 아들이에요. 그는 바른 정치를 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희빈 장씨와 순원 왕후가 정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왕을 찾기 위해 정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후는 물러나고 희빈 장씨가 왕후가 됐지만 희빈 장씨를 성종이 좋아하지 않고 왕후를 저주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 성종은 그를 사형으로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제12대 임금 연산군이 나타났어요. 군이라는 이름은 쫓겨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연산군이 쫓겨났냐고요? 왜냐하면 연산군은 연회랑 사냥을 계속 즐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광해군이 나타났는데요.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에요. 맞다. 선조부터 알려줘야지. 선조는 임지왜란 때 나타난 사람이에요. 선조는 그러니까 임지왜란의 왕이라고요. 임지왜란이란 일본이 우리 땅에 침략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좀 무섭겠죠. 그래서 그는 피난 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지킨 사람으로 그림이에요.
그는 일본을 물리치고 몇 번이나 명남대첩을 했어요. 제일 좀 특이한 게 한산도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에서 그는 아주 크게 이겼어요. 그게 바로 거북선이란 것 때문이에요. 거북선의 구조를 알려줄게요.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거로, 거북선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사용됐던 배라고 해요. 그는 거기에 근데 그거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앞에 옆머리가 있고 지붕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는 뾰족한 가시들이 있어 왜구들이 지붕 위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붕을 세워서 안쪽을 볼 수 없게 하고, 대포를 쏘기 위해 안쪽에 구멍을 일부러 뚱 하고 뚫었고, 그리고 화포 같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화포가 발달해서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또 광해군이 나타났는데요.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에요. 선조는 40세가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요. 40대가 넘어서 겨우 광해군이 낳았대요. 그런데 선조의 중전에게 아들이 생겼대요. 그게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그런데요, 중전은 누구냐고요? 중전은 왕의 왕비라고 보면 돼요. 그걸 근데 한자로 해서 중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전. 좀 지읒이 나타났죠? 그리고 광해군은 내도 군이 들어갔죠. 그에도 역시 쫓겨난 왕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연산군처럼 놀기 좋아하고 폭군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연산군은 당시 폭군이었거든요. 왜냐면 흡인전씨가 죽었다는 사실로 모조리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 다 죽였대요. 그래서 그런데 광해군은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광해군은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했지만 장쟁이 휘말려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왜냐면 노론에 의해 장쟁이 휘말렸거든요. 노론은 신하의 한 붕당이었는데 당시 신하들은 서론과 노론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노론은 좀 나빴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해군이 없어진 후 영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영조는 조선의 임금인데 영조는 바른 정치를 해갔어요. 근데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있었어요. 사도는 쫓겨난 세자란 뜻인데요. 사도세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원래 영조의 아들이었어요. 그때는 4살 때 한자도 깨치고 좋은 학문이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노론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론은 사도세자를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도 힘들고 아버지께 거짓말도 안 했는데 혼났지요.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요. 그걸 영조는 노론의 속가 넘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사도세자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가 세손이라고 불러요. 세손은 세자가 되기 전에 아들의 손이라고 해서 세손은 세자가 되기 전에 있는 아들을 말해요. 그런데 노론은 세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세자의 일을 알으면 화가 나서 복수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홍국영이라는 무사적군에 그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는 정종이 됐지요. 정조는 바른 정치를 해갖고 백성들을 위한 세종대왕 같은 일을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근데 갑자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이를 위해 순종이 즉위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의 나이 30살이었기 때문에 정순대비가 섭정을 했어요. 섭정이랑 왕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선은 부패에 갔어요. 부패하는 건 썩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잘 들어봐요. 그때는 당시 벽파와 시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시파는 사도세자를 믿었던 붕당, 신화의 붕당이었고, 그리고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게 한 노론의 붕당이었어요. 하지만 시파가 많은 세라 벽파는 좀 안 이겼죠. 하지만 정순대비가 노론이어서 다른 노론의 신하에게 섭정을 하라고 해서 벽파의 세상을 되었어요. 당시 시파에는 천주교들을 믿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벽파는 시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천주교가 나쁜 것으로 꾀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천주교들을 모조리 죽이고 끔찍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벽파의 시장이 되자 벽파의 왕을 일으킬 왕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순대비는 왕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대비가 반대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정순대비가 왕비를 다시 세우려고 했냐면 정조 때 일이었어요. 정조 때 순조가 세자였거든요. 그런데 세자 때 김조선의 딸 시파의 신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한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김조선의 딸을 일단은 즉위하게 하긴 했지만 아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조선은 아직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지냈어요. 근데 왜 벽파는 왜 시파인 김조선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시파였지만 천주교들을 믿지도 않았고 또 벽파가 하는데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벽파는 시파 명명을 계속 놔두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조선은 부패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세금이랑 백성들이 쓰는 돈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가져가서 돈으로 살 것이었고 결국은 식량이었어 죽는 거였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시작됐어요. 홍경래의 난은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홍경래의 날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홍경래의 나는 홍경래가 세운 거예요. 홍경래는 남쪽 집안 출신으로 무술과 학문에 뛰어났어요. 그럼 몇 차례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남쪽 출신이라는 말로 그냥 낙방했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부패한 관리들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관리들은 사또 같은 날. 사또가 누구냐고요? 사또는 지금으로 보면 경찰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요. 홍경래 난을 일으키려고 홍경래는 군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홍총각 같은 우군칙 같은 모든 병사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훈련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경래의 날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없애고 또 백성들에게 쌀과 곡식을 주어서 백성들은 풍족했어요. 하지만 몇 차례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지만 관리들의 대포 때문에 그 홍경래의 난의 사람들은 죽어갔고 결국 홍경래의 난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부패해가는 조선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순조가 죽은 후에 헌종이 있어요. 그런데 헌종은 겨우 8살 때 즉위했기 때문에 다른 대비가 섭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금 걷기가 진짜 많았어요. 세금을 엄청 많이 걷었거든요. 세금을 3배로 깎거나 2배로 걷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소나무 껍질이라도 먹을 정도였대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막 무조리 때리고 그랬대요. 좀 끔찍한 거지. 그래서 조선은 부패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헌종이 죽은 후 그런데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으면서 백성들의 희망은 싹 텄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천주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해서 천주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먼저 천주교들을 믿는 궁녀들을 처형했고 천주교들을 믿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왜냐면 당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천주교를만 믿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좀 끔찍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헌종이 죽은 후 철종이 왕이 됐는데 철종은 원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하가 왕이 즉위됐다고 해서 그는 왕이 됐죠. 하지만 철종은 농사밖에 몰랐고 그래서 대신 신하들이 잘 정치를 했어요. 하지만 잘 정치를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패해가는 조선이라고 아까 들었죠. 그것처럼 세금을 더 거두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신하들은 우리나라를 지킬 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하의 즉위를 좀 앞두고 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철종은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안동 김씨가 반대했어요. 안동 김씨는 그 부패가는 조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신하예요. 그래서 그는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나타났어요. 고종은 고종은 일제강점 때 있던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덕혜 공주가 있었어요. 딸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일본에 갔을 때면서 불행해서 죽었고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쫓기게 해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다시 왕이 됐어요. 순종이 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궁궐 있죠. 궁궐은 현재 남아있는 궁궐은 5개예요. 원래는 6개였는데 창경궁이 한때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이었던 창경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창경궁이 무너지자 순종은 실망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순종을 위로하기 위해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키웠어요. 거기에. 그래서 창경 식물원 동물원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알려줄게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정치자였어요. 그는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안중근이에요. 안중근에 대해 알려줄게요.
안중근은 고종 때 있었던 어떤 아들이에요. 그는 어느 날 지금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고 손가락을 끊어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그리고 순종이 없은 후 일제감정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인들을 크게 물리쳤지요. 청산리 대첩에는 청산리에서 시작된 건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일본들은 백성들이 사는 곳에 모조리 다 불태워서 조선인들을 모조리 다 죽였대요. 또 백성들을 교회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대요. 좀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관순에 대해 알려줄게요. 유관순은 일제감정기에 있던 딸인데 어느 날 3.1 운동을 벌였어요. 3.1 운동은 만세 만세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억누르가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건 외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광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광복했고,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그 문제를 통일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 올림픽 대회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은 발달해서 한국이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된 거예요. 끝. 이제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다음에 또 봐요. 안녕.